사와디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전 저는 나콘 다저시만 코라츠 태국의 동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때 태국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친절함이 DNA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었죠. 제가 첫 MDRT를 갔었던 것이 보스턴 MDRT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환대와 친절함이 MDRT DNA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두 DNA가 합쳐진 방콕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환대 정말 감사드리고요. It doesn't sound that warm yet. You got to live up. 자, 여러분, MDRT의 그런 정신에 맞춰서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무대에 서는 게 저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다른 연사들과 달리 저 같은 경우에는요, 파킨슨과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동시다발로 저는 겪고 있습니다. 무대만 올라오면 제가 이야기를 준비한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나머지 잊어버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피트맨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MDRT 위원회, 또 직원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년 동안 MDRT 세션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 위원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올란도 세션 이후에 다시 한번 무대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수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저를 선택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그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1시간을 할애해서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루를 25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MDRT 회원 여러분 앞에 서려고요. 25년 동안 정말 기다렸습니다. 올란도에서 한 번 기회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저는요, 연사가 되기 전에 저는 그 관객으로 참석자로 많은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 연사 얼굴을 보면서 저는 항상 기대를 합니다. 저 같은 얼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제가 5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연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세션에 참석하기 전에는요, 제가 일단 흥분이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 체들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흥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과목 중에 3과목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7과목 중에서 3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어떤 3과목을 내가 통과할 거냐 고민해야 되거든요. 7가지 과목을 다 통과하려면 다 공부하면 되는데 3과목만 통과하려면 아주 조심스럽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야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3과목 통과했는데 이게 평생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 단어를 적으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인데요. 나중에 이런 단어들을 적어서 나중에 다 꿰면 됩니다. 자, 전략, 스페셜리스트, 이 2가지 단어를 적어주십시오.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전략적으로 살아야 되고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3과목만 통과하고 학교를 그만뒀는데 솔직히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하니까는 일할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세가 되기 전에 20군데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 때면 벌써 그만두고 그랬었죠. 나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제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니까 제가 좀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또 고생을 했죠.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우연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 태도에
태도의 중요함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아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제가 많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그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도를 바꾸면서 제 인생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태도 중요성 아시죠? 그러나 16살 때는 모릅니다. 태도가 중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16살 때는 온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verything else. So 그래서 다음 단어는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라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했다. 내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방해받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제가 이제 저 일 막 하고 다녔거든요. 16, 17 때. 그때 제가 스킬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스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스킬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저에게 월급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거절하면 여러분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고객이 우리의 스승이거든요. 즉 그러한 고객의 거절을 극복하도록 하는 스킬을 습득하도록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는 스킬입니다. 스킬을 적어주세요. 16살 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킬을 익히게 됐죠.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에는 그 스킬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아내가 조명이 불이 나갔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전기공사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뭘 나보고 이거 어떻게 가르란 말이냐.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정보를 갖는 스킬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스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혹시 만나시면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직을 할 때마다, 직장에서 잘릴 때마다 다른 또 제가 일을 구했습니다. 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또 쉽게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으세요.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든지 스킬 같은 것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으면 네트워크로부터 또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16살부터 18까지 그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18세가 되었을 때 싱가포르 에어포스에서, 싱가포르 공군에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해서요. 제가 7년 동안 군대에 들어가서 전투기 정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 싱글 엔진이었는데요. 그때 저 전투기 기종이 바뀌면서 제가 스킬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엔진이 이제 이게 4엔진으로 4엔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민간항공사로 그 다음에 취직을 했습니다. 민간항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특정 항공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여자들이 취직하는 그런 항공사라고 아시면 됩니다. 내가 거기서 또 한 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문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착륙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항공산업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핵심 역량에 집중을 못하게 되면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제가 이제 항공산업에서 8년간 일을 한 다음에 88년 때 제가 이제 보험을 시작했는데 파타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파타임 에이전트로요. 그때 이제 제가 매니저를 만났을 때 내가 꼭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뻐서가 아니고요. 65세였습니다. 그녀가.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겠지. 그러면 내가 매니저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기 파이낸셜 플래닝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에이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저가 항상 무대에 서면 그녀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지금 그때 이제 60세인데요. 2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90세예요. 지금 90세인데 아직까지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 라이원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아시게 되시는 겁니다. 이 여성은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주셨거든요.
있거든요. 의미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냐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데 저를 위해서 그런 정말 심오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많이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800명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신 것이죠. 한 사람, 한 가족, 한 커뮤니티, 한 회사, 한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다 보면 거의 이제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인사이더이며 또 아웃사이더이기도 합니다. 보험산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라는 전제하에 제 얘기 시작할 겁니다. Are we having a communication problem? And even if you are not enthusiastic,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어차피 뭐 제가 빨리 진행할 거니까 따라 주셔야 됩니다. 또 MDRT 에이전트들은 진실된 분들이잖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가식이 없잖아요. 어쨌든 지난 31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올란도에 가서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제 워크숍에 왔다가 이 MDRT 자격을 달성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세션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다. 1980년대에 나를 믿어준 그 사람 덕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세금 내야 되고 뭐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버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가장 오래된 인간의 두뇌 이제 발견된 걸 보면 몇천 년 전에 이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두뇌 사이즈는 크기는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두뇌와 비교해보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두뇌는 옛날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답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 시대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는 문제가 생기면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으면 좀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 재무 설계사의 경우 많은 어드바이저들은 고객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험 상품이 어떤 마치 답인 듯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답이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그 보험료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세션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션의 모든 분들에게 전수하려고 이제 저희가 들려주는 세션입니다. 사실 자격이 달성 안 된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찾지 못한다면 뭐 도움이 안 돼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잠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고객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저 사람이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답만 던져주면 상품 팔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장남이 션이 뉴욕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운드, 음성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있고요. 뭐 악기도 9개 다루고 있고요. 뭐 정말 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션은 뭐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갔고 뭐 대학을 계속 바꾸고 있고 그래서 대학 절대로 졸업 못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전 새로운 걸 찾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취직할 생각을 좀 해봤니? 물어보니까 아빠가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 저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부모가 이제 오래 장수할수록 자식으로서는 나는 뭐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날이 언제지?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날짜가 어떤 날일까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는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들에게 중요하지만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깨달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왜 태어났는지 깨달은 날. 그러면 내가 평범한 사람에서 특출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뭐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뭐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건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why가 없으니까. 저는 이 why,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세스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이해하잖아요. 이 왜는 사람들의 이 인식하고 가깝습니다. 사실 인식에서 액션으로 바꿔질 때 일단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시각, 인식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행동도 바뀝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액션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고객이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가만 고객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 결과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이 722개의 클로징 테크니크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45초 안에 제가 보험 상품 그 개념을 제가 팔 수 있어요. 설득할 수 있어요. 22분 안에 제가 이 보험 사인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싫어하는 사람만 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면 우리나라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더 빨리 죽기를 기도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에게만 사니까, 저에게만 사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하니까 그 세계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여기 삼각형이 있고 원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선이 완성이 안 됐고 이 동그라미가 있고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딱 그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들 만날 때도 제가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냐 그러면 원과 삼각형이 보인다 그러면 아니다. 완성이 안 된 것이 보인다. 지금 모든 정보가 없으니까 보험을 거절하는 거다. 지금 그 완성된 부분이 뭐 내가 신경 안 쓴 자식들의 교육, 뭐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그 고객이 이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없구나. 이것이 이 perception clause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면은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뭐가 보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젊은 여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는 뭐 눈 문제가 있는 거죠.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젊은 여자가 보인다. 할머니가 보인다. 뭐 늙은 남자가 보인다. 파이썬 보이세요? 그래서 보이세요? 버마의 그 구렁이가 보이세요? 없어요. 버마의 구렁이는 또 이런 컬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보여요? 제가 구렁이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보인다 그랬죠. 또 안 보이는 분들이 구렁이 어딨지? 그러면서 찾았잖아요. 이게 판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을 제대로 구성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고객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고객에게 이제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독수리 보이세요? 뭐 이게
어떤 새도 상관없습니다. 독수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요 코수염 밑에 있는 부분 이 새처럼 보이지 않나요? 고객도 다른 이 설계사나 에이전트 때문에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이런 말 너 바보 같다. 고객이 절대로 설득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하죠. 아 뭐 내가 바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요즘 이 세상에서는 보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줄 서서 사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죠. 여기 이렇게 이 그 의자가 보이세요? 어떤 고객이 뭐 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뒤로 뒤처진 그런 어떤 이 그 의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그 제대로 구성된 질문을 하기 전에는 이 고객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상품을 팔려는데 연연한 게 아니라요. 일단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개념을 일단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사실 전체 프로세스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건 제일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결과에만 집중하면서 일단 결과는 어떻게 바꾸냐? 이 결과를 가져다 주는 행동을 바꾸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결과를 우리가 결과에만 집중하면서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이 결과로 가는 행동을 바꿔야만 결과가 바뀐다. 행동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안 바뀌어요.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보험을 이제 샀으면 좋겠으면 이거는 하나의 행동이니까 그 행동하게끔 해야 됩니다. 구매하도록 행동을 바꾼다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여해 주시겠어요? 자, 오른손을 쭉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오른손 다 작동하죠? 자, 여러분 코 밑까지 내려놓으세요. 다시 올리고요. 예, MDRT 사람들의 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얼굴 보십시오.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자, 자기 손가락을 보세요.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인지 확인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코 밑까지 가지고 오세요. 내려다보세요. 이게 시계 방향인가요? 뭐가 바뀌었죠? 네,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었죠. 맞죠? 자, 이걸 세일즈 프로세스에 어떻게 응용할까요? 자, 고객한테 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만난 미팅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손을 밑으로 내려라 해서 봤을 때 고객이 봤을 때 나는 뭐 돈이 많아서 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좋을 때는 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손가락 밑에 있을 때 상황이 나쁠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자, 위에서 이 꼭대기에 있을 때는 아주 좋을 때니까 보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는 가족들은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파트너를 2인 1조 되세요. 이 파트너 찾으세요. 자, 파트너에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하세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에게 하고요. 야, 이런 식으로 집게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해주세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요. 저 누가 자원 한 분 해주세요. 근데 잘생긴 분이어야 돼요. 안 잘생긴 분은 올라오지 마시고. 예, 올라오세요. 아니요, 외모는 제가 농담이고요. 올라오세요. 예. Because, when 그런데요, 제가 제 외모가 좀 모자라니까 좀 이렇게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좋은 분이 제가 항상 초대합니다. 아니, 25년 걸려서 올라오시면 안 되고 바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 25년 걸렸지만 여러분 바로 올라오세요. 네네,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빨리 나와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자, 보험 드셨죠? 네. 예, 여기 저랑 상대하시려면 보험 드려야 돼요. 500만 불? 네,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분 나중에 누가 보험 좀 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파트너랑 똑같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집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세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예, 파트너는 뭘 하고 있나요? 파트너는 뭘 하고 있죠? 내가 시계 방향 돌리는 동안. 자, 관점이 다르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고객님.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고객님의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점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득하시고요. 자, 펜을 또 들고 고객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펜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참여를 안 하시면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남습니다. 자, 오른손을 잡으시고, 자, 각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돌릴 수 있나요? 있어요? 안 되죠? 아,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세세요? 안 되죠? 네, 고객님,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서로 저항감만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나는 내가 고객님과 고객님 가족을 위해서 같은 방향에서 이걸 돌리고 싶습니다. 같은 방향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세일즈 툴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고객들이 관심 가질까요? 그렇죠. 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적으셔야 되는데 포지셔닝을 적으세요. 포지셔닝.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고객의 마인드에 내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관심 있구나 라는 그런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그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왜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요, 고객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지빌리티라고 쓰세요. 가시성이라고 적으세요. 가시성. 그러니까 고객한테 계속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첫 번째 미팅을 한 지 5년 만에 그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563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베이스 사람에 누가 입력이 되잖아요. 5년간 이 사람에게 전 투자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미팅 6주째 내가 팔로우하고요. 3개월 후에 팔로우하고요. 6개월 후에 팔로우하고요. 이렇게 5년 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꼭 내 고객이 됩니다. 내 평균적으로 어드바이저들이요, 한 2년 7개월밖에 하지가 않습니다. 일 못하고 그만둬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25년 동안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계속 고객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성. 그래서 고객에게 눈에 띄고 기억에 남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펜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럼 고객이 얘기해요. 왜 이렇게 큰 펜을 들고 하세요? 그러면 큰 고객이시니까 내가 큰 펜으로 해야죠. 이런 식이죠. 고객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호감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펜 바꾸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구매를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펜을 가지고 또 다른 펜을 가지고, 자, 좋은 폴리시는 좋은 펜으로 사인하시고, 큰 폴리시는 큰 폴리시로 사인하시고, 큰 걸로 하셔야죠. 아니, 나는 좋은 폴리시를 사겠다 해서 작은 펜을 선택하신다 해도 내가 상관없어요. 다, 양쪽으로 다 내가 판매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뭘 구매하셔도. 정기보험을 사겠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또는 난 정기보험을 사야 되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기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자유국가니까 맘대로 하십시오. 근데 정기보험을 구매하시면요, 제가 이제 펜을 들고 정기보험을 사시면요,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종이로, 그러니까
연필로 사인하신 건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지워집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요, 여러분 펜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이건 영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펜슬이냐 펜이냐, 연필이냐 펜이냐 하는 그런 클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고객의 마인드에 이런 깊은 인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해보험이니 뭐니 얘기해봤자 다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도구를 활용합니다.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상해, 야, 이렇게 뭐 부상을 입으시면 뭘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disability clos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애라든지 상해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형을 활용하고요. 또 자원하실 분 한 명이 필요합니다. 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의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신 분 올라오세요. 국가의 목숨 바칠 분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세요. 네.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실수인지 모르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앞에 쓰시고요. 자, 이게 고무줄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자, 예, 터졌어요? 아프던가요? 안 해요? 그거 또 한 번 하세요. 당기세요. 터질 때까지 계속. 아픈가요?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조금 아프다 그러세요. 네, 아프시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고통을 정말 잘 참는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여러분들 일하실 때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터지면서 가족에게 아무것도 못 남기십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해놓으면 더 오래 가죠, 고무줄이. 맞죠? 그런데 일을 하시면서 저축도 하시고 이쪽에다가 보험까지 더 하시면 더 길게 스트레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 게다가 그 특약까지 들어있는 그런 생명보험을 하면은 더 튼튼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저랑 리뷰를 하신다, 보험에 대해서. 그러면 수세대 후손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at's what you call. 이게 고무줄을 이용하는 클로징 방법입니다. 고무줄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가 책상 위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테이블 말고 우리가 이제 영업하러 가면 계산기도 가끔 있잖아요. 저는 계산기를 이제 꺼내서 이 가만 고객에게 넘겨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저도 제 계산기를 꺼내요. 그러면 그 고객이 왜 이렇게 계산기가 커요? 문제가 크니까 큰 계산기 가져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큰 보험 상품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보험보다는 투자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동전 있는 분, 동전 있어요? 동전 있는 분 상관없습니다. 동전 있으면 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네. 예, 요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지금 모금하고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비행기 값이 없거든요. 좀 동전 좀 있으세요? 달러는 필요 없고요. 저는 지폐 필요 없고요. 동전만 좀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통화는. 네. 여기 좀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확실해요? 네. 돈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없어요. 네. 돈을 잘못된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전이 사라지는 저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투자를 하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이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네. 한 사람만 돼요. 누가 오실 거예요? 둘 다는 안 돼요. 한 분만.
확실히 넣었어요? 이때 인플레이율 물가 상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뭐 75이의 룰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이 코인박스를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이 돈 보이는지 아주 작다. 인플레이율입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님 일단 일반 이 그 저축 상품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는 100만 불까지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 돈은 아니고요. 이 코인박스 선물로 드릴게요. 박수 부탁합니다. 말이 되나요? 네, 또 자진해서 나올 분 없어요? 정말 굉장히 헌신적인 분 없어요? 네, 저분이 나오셨네요. 네, 항상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할 준비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내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눈을 감고 이 풍선을 부르세요. 제가 스톱이라고 할 때까지 눈을 감고 절대로 눈을 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눈 감고 풍선 부르세요. 눈 뜨고 하시면 안 돼요. 눈 뜨고 하시면 안 돼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풍선을 이제 부르셔야 돼요. 가만 고객님, 정말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뭐 한 번에 내가 열심히 일한 모든 노력의 어떤 노력한 것들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열심히 해주신 분들 제가 이 돈을 줘야 되겠죠. 제가 줄 돈이 없어서 다음에 올라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리스키 클로징이지만 제가 세미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올라와서 풍선 불라고 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한 번에 뭐 심장병, 뇌졸중,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모기한테만 물려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단번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훅. 모기 클로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량을 가지고 있는 분 없으세요? 좀 나올 분? 성량 없어요? 성량 있는 분? 제가 못 가져왔어요. 제 나라에서. 그러면은 성량 가지고 있는 분 없으세요? 네, 매치박스 있나요? 뭐 전기보험 내가 샀는데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량을 이용한 클로징입니다. 네, 여기 서 계시고요. 그래서 전기보험을 사면 고객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불이 안 나가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이 안 꺼져요. 조금 나중에 제가 돌아올게요. 계속 불 안 꺼지게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계속 타야 됩니다. 네, 전기보험 이렇게 됩니다. 단기 보험 상품이니까 또 하나 사야죠. 네, 계속 이게 좀 타야죠. 계속 타야죠. 아니요. 계속 타야 됩니다. 네, 고객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이 보험료가 부담이 돼요.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나중에는 이걸 포기하게 돼요. 돈 못 내니까. 근데 내가 생명보험을 산다. 뭐 전기보험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전기보험도 좋겠지만 이 전기보험을 종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거는 이제 촛불을 이용한 클로징입니다. 마지막. 네, 고객님.
이 정기보험을 이 종신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종신생명보험의 장점은 무슨 뭐 일이 생기면 저는 일단 이 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은 뭐 이 그 가족을 위해서 뭐 돈도 벌고 가장인데 이렇게 불이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객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혼자 사는 여자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불 다 끄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쨌든 보험이 이런 일을 해줍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없어졌을 때 나중에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은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꺼져도 다시 빛을 돌려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의미 있는 사람이 돼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27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는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길게 대답을 한다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바보가 됩니다. 성공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보험업은 그냥 직장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일처럼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을 할 때마다 변하는 게 없어요. 매일이 똑같아요. 뭔가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뭘 배우고 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꾸면은 이거는 바뀌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열정이 있어서 이 업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그 싱글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 기회를 노려서. 그래서 기회가 생겼거든요. 90%의 제 세일즈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콜드콜을 통해서 제가 1000여 건을 사인했고요. 의사들, 변호사들, 또 정치인들 콜드콜을 통해서 제가 제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이 영업하는 거, 뭐 보험 사는 거 좋아합니다. 또 거절.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날 거절하면요, 뭐 이 거절도 아름다워요. 어쨌든 아름다운 어떤 인격이 된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럼 열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파트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또 이거 해보세요.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새끼손가락으로 좀 해보세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어요? 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지를 풀 수 있으세요? 어쨌든 이 비즈니스는 이런 겁니다. 일단 열정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 Y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Y와 목표를 알고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목적을, purpose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 내 목적을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리를 빙빙 돌죠.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사십니다. 일하러 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자리만 맴맴 도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목적을 안다. 그러면 방향성이 생기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면 누군가가 또 나를 도와줘서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해주죠. MDRT가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를 모르면 사람들이 헤맵니다. 목표를 모른다. 내 목적을 모른다. 그런 건 이런 거예요. 미니언 같은 존재죠. 내 인생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아니면 조금
그나마 나아서 뭔가를 찾아서 막 헤매죠. 근데 목적이 없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성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목적을 찾아나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의 핵심 열쇠 또는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의 열쇠와 의미가 내가 들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열쇠를 내가 쥐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키일까요? 심리적인 키일까요? 네, 심리적인 키예요. 심리적인 열쇠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안다. 그러한 심리적인 열쇠 때문에 이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고객이 거절을 해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적인 열쇠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총리하고 1대1 미팅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도널드 트럼프도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났어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TV를 딱 켜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대1 미팅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하고. 나는 월드 리더들하고 세계 리더들하고 매일 밤 1대1로 만나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 얘기를 못 듣는 것 뿐이죠. 그 사람 소리는 제가 들어요. 1대1 미팅 할 때 그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 또 의미 있는 삶, 이것은 선택이다. 위대함을 선택하고 내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느냐 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죠.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비범한 삶을 살 것인가. 위대함 누구나 추구하죠.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위대함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대다수 사람 성취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 못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 뭔가 불편해서 일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필요가 있어서 일을 하는데 사실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필요성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네, 내가 편안함을 원하죠. 컴포트를 원해요. 성공. 그런데 컴포트라도 편안함에서 의미 있는 삶까지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페인, 고통이 따릅니다. 물리적인 물리적인 고통이 있을까요? 멘탈. 만약에 여기서 멘탈이 고통이 있다 이러면 정신병이고요. 심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편안한 일, 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을 성취하고 싶어요. 정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실 여러분 의향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머니 눈을 쳐다보고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진짜. 자, 오른손 번쩍 들어주세요. 내가 오른손을 들 수 있는 가장 높이까지 들어주세요. 내가 가장 높이 들 수 있는 데까지 높이 들어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왜 바로 손을 안 드셨어요?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고 팔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신체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의자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가장 높이 손을 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창피해서 안 한 거예요. 편치 않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높이 비상하고 싶다고 하죠. 하지만 고객이 거절하면 바로 날개를 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들은 MDRT니까요. 언제나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비상하실 거죠. 맞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세션이 끝난 다음엔 우리가 그 세션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그냥 일상적인 일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젖소처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젖소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근데 이 치킨 같아요. 계속 빽빽거리면서 불평을 합니다. 매일매일 불평하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새로 상품이 또 나왔어? 지금도 상품으로 충분하지 않아? 왜 이런 걸 또 만들어? 여러분, 닭을 데리고 여행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저 출장 다닐 때마다 공항에서 꼭 잡혀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다. 이 닭은 내 파트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민국에서 믿어주질 않아요. 특히 미국 저 세관에서요. 올란도 갔을 때 내가 30분 잡혀 있었어요. 이민국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가방에 든 걸 가지고 심리스럽다고 30분 잡아놨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전 평생 두
두 병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두 칙을 데리고 다니고 싶었는데, 칙일이 사실 여자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뭐 새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제 인생 꿈이 실현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일들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언제나 장애물이 있고,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쵸? 그 역경, 장애물, 이것 때문에 집중력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고 드라이브와 이고 스트렝스가 필요해요. 이고 드라이브는 원동력입니다. 그 이고 스트렝스는 뭐냐면 내 이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저 몸성하게 집에 가려면 남의 나라 욕하면 안 되죠. 내가 85세가 됐을 때 내가 돈이 없으면은 제가 뭔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나라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감옥에 보내서 나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제도는요, 우리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봤다. 근데 내가 98, 99점을 맞으면 막 칭찬받고 1점, 2점 받으면 막 욕을 먹습니다. 제가 저 학교에서는 정말 대단한 학생이었어요. 정말 맨날 교실에 쫓겨났죠. 어쨌든 제가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거절할 때마다 저는 더 흥미지기 됐어요. 왜냐하면 왜 거절할까? 전 그걸 호기심을 더 가지고 더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16살 때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아이가 셋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야 교육은 필요 없어, 교육제도는 후져 계속 얘기를 해도 내 아이 셋이 아버지는 학교를 중단했는데 계속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예의를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애 교육에 내가 돈 쓰기 싫은데 하도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딸이 자기 드라마를 하겠대요. 그래서 뭐 드라마? 이게 뭔 얘기야? 그 예의를 왜 다녔어? 그랬더니 아버지, 인생은요, 돈 버는 거 이상 더 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긴 한데 내가 죽으면 돈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건 걱정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보험을 처음 들었어요. 딸이, 아빠, 올해 못 살 것 같아.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일단 이고에 대한 어떤 그 드라이브와 스트렝스가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중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산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무력함, 두려움, 의심,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성공에 다가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죠. 근데 이것보다 더 특출하기 위해서는 내 기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액션, 새로운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걸림돌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른쪽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수직적으로. 왼쪽 손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서주세요. 그리고 여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드세요. 네. 오른쪽 눈으로 오른쪽 팔을 보고 왼쪽 눈으로 왼쪽 팔을 보세요. 네,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산만할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쪼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눈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 짝짝이로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좀 뛰어나올 분 찾고 있습니다.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줄 분인데요. 네. 7분 남았대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네, 이쪽에 서 계세요. 빨리 꽉 잡으세요, 공을. 최대한 빨리. 이런 식으로. 시작. 네,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내 손이 움직일 때 손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손을 움직일 때만 움직이셔야 돼요.
네, 가만 고객님,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뭔가 돌발 사태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더 나이 든 남자가 이제 이길 수는 없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손이 움직일 때만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네, 손이 움직일 때만. 아니, 이렇게 질 수 있어요? 이렇게? 부력하게? 내 손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MDRT 멤버라면은 속임수 쓰지 마세요. 네, 연습하셨잖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움직일 때까지. 네, 박수 부탁합니다. 이거는 꽉 잡는 클로징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만나면서 이런 거를 보여주죠. 이고 스트렝스와 이고 드라이브. 보셨죠? 여러분, 의자 위에 그 공이 있나요? 그래서, 풍선 이제 불어주세요. 심장 문제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불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심폐소생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풍선을 10초 안에 좀 제대로 불어주세요. 10, 9, 8, 7. 제가 1000여 개의 풍선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풍선 분 다음에 이걸 묶어주세요. I'm going to 5개의 클로징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풍선을 이용한 제 가장 큰 건수는 고객이 150만 불을 줬습니다. 트레이닝 피로 그 풍선 테크니크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트레이닝은 하지만 제가 이 트레이닝 컴퍼니의 세일즈 오피서이기 때문에 저는 영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업도 뛰고 있어요. 저는 영업 다시 태어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환생한다는 거 믿진 않지만 만약에 환생을 한다면은 제가 다시 세일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풍선 다 부셨어요? 풍선을 이제 적절한 사이즈로 제가 불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풍선의 카파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디까지 불 수 있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22psi입니다. 농담이고요. 아주 크게 분 분 계세요? 크게 풍선을 분 분 어디 계세요? 네, 이거 좀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작게 풍선을 분 분 없으세요? 작은 풍선 없어요? 네.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저는 적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이제 부를 때 사실 이 사이즈로 분다면은 일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걸림돌들이 이런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내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은 이게 터질까봐 이렇게 크게 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님, 일단 좀 내 한계를 너무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 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부느냐가 중요하죠. 이걸 묶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제 불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하는 가장 먼저 하는 것,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마찬가지로 처음 보험 처음 드는 게 좀 어렵지만 나중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선을 불 때 테크니크가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불고, 어떤 나라는 옆으로 들고 불고, 어떤 나라들은 위로 들고 불고. 2년 전에 제가 어떤 나라에 갔는데 12,000명이 왔는데 이 풍선을 이제 불게 했어요. 여기도 1000여 명이 있는데 풍선 불라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부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테크니크가 있거든요.
일단 테크니크의 도사가 되면 큰 사이즈로 불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도 그렇습니다. 테크니크의 도사가 되면은 이걸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도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산 증식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풍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중한 걸 배울 수 있고요. 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일까요? 아세요? 이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의 컬러. 사실 이 공기가 이 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크기가 좌우되겠죠. 어쨌든 이 풍선 안에 들어가는 게 내가 의미 있는 이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뭐 내가 얼마나 저축했는지에 따라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 새는 풍선도 있었잖아요. 뭐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새 나간 그런 풍선도 있었을 거잖아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제 구멍을 낸 풍선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구멍이 있는데 이제 풍선을 불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그냥 이거 구멍난 풍선 같아요. 그냥 버리고 다음 고객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영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객에게 잘못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돈 낭비한 거죠. 이 풍선을 이용하면 5개의 클로징 기법이 있습니다. 또 하트 모양으로 이제 클로징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괜찮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남이 생각하는 게 뭐 중요해요. 사실 멍청한 이 정치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아직 살아있어요. 제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의 예였습니다. 일단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MDRT에 얘기할 때까지. 올랜도 연차총회 가니까 한 10,000여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었던 게 그냥 사진을만 찍혀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학습에 많은 열의를 보였다는 거,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10,000명의 탑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 한 사람들이 이 한 명 한 명이 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는데 그 한 방에 사진을 찍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가져간다면 정말 10,000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 탑 프로듀서잖아요. 그 한 방에 모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리셉션에 여러분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뭐 900개, 1,000개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 않겠습니까? MDRT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출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카드 게임을 제가 설계했습니다. 이게 은퇴 플래닝과 또 하나는 자산 관리, 웰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다 카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500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카드 한 가지 선택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3일 동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